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오늘은 12번째 시간 지지의 하부 힘을 느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공부하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이 사주는 인호술 합의됐는데 왜 불기운이 약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묘술 합파가 됐는데 왜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정급편에 천간합은 항상 이루어지는가에서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합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지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합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합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합의 힘이 100%인지 10%인지 50%인지 1%인지 그 힘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내에 합의 글자만 보면 합이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는 얘기. 또 사주팔자에 이루어진 합에 이루어졌다면은 글자가 있다면 그 힘을 합의 힘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몇 프로나 합을 이뤘는지, 합의 힘이 예를 들어서 목국을 이뤘다 그러면 목의 힘이 나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팔자 내에 있는 그 환경, 형국에 따라서 그 합이 100%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50%, 10%가 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합의 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지 알려면 사주 형국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합이라는 거는 사주 팔자 내의 환경에 따라서 합의 힘도 틀려지고 또 합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도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합의 종류, 지지의 합의 종류 다 아시겠지만은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육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합은 방위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임묘진 목국, 사오미 화국,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 그 다음에 삼합으로는 인호술 화국,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육합에는 잡축이 합의해서 토가 된다, 인해 합목이 된다, 묘술 합파가 된다, 진유 합금이 된다, 사신 합수가 된다, 오미 합화가 된다. 이렇게 합이, 지지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또 반합이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목과 술토가 있는데 인술 반합이다. 또 사유축이 있는데 사유만 있고 축이 없을 때 사유 반합이다. 이런 반합도 있다는 얘기죠. 이 반합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사주를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살펴보니까 인, 묘, 진, 방합이 이루어졌네요. 목국으로, 나무로. 그죠? 자, 이 목국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목국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나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무진년, 갑인월, 을묘일, 정해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본인이 나무로 태어났네요. 자, 월간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월지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고 또 나무의 계절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일지를 보니까 또 나무, 작은 나무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다니요. 나무가 상당히 강해졌네요. 또 옆을 보니까 해수가 있어가지고 물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급을 잘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운이 똘똘 뭉쳐서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 큰 흙이 무토, 진토가 있어서 이 나무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여건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죠.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해져서 이 사주는 임묘진 목국이
거의 100% 완전히 이루어진 사주라고 봅니다. 자, 반대로 임묘진 목국이 있지만은 나무기운이 있지만 나무기운은 못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도 임묘진 목국을 이뤘네요. 목국. 자, 이 사주는 얼마나 나무기운이 강한지 한번 보자고요. 무오년 병진월 병인일 기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본인이 불로 태어났어요. 아, 올갈에 보니까 큰 불이 나하고 똑같은 큰 불이 또 있네요. 큰 불. 이 큰 불 밑에 보니까 잇목 땔감이 목생화로 아주 땔감이 잘 떼지고 있어서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하네요. 더 땔감까지 있어서 또 보니까 시지에 묘목까지 합세해서 불을 더 키워주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이 오화도 힘을 더 보태줘서 불기운이 또 헐떡 뭉쳐서 이 사주는 불바다가 돼버렸네요. 불바다. 불기운이 너무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흙은 갈라터지고 나무는 다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다 타버렸네. 묘목, 인목이 다 타버렸는데 임묘진 목국에 이래서 나무가 강해졌다?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주는 불바다가 사주가 되다 보니까 나무는 땔감으로 다 떼져가지고 나무가 다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무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가 임묘진 목국을 이뤘다고 해서 나무 기운이 세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나무는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당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무 기운이 세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신가요? 자, 다른 사주 한번 더 보자고요. 이 사주는 보니까 인, 오, 술, 화국을 이뤘네요. 화국, 그죠? 인오술. 자, 이 화국이 얼마나 힘 있는지 같이 풀어보자고요. 정민년, 병어월, 갑술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사람입니다. 자, 본인이 남으로 태어났네요. 주위를 보니까 시간에 큰 불이 있고, 월간에 큰 불이 있고, 년간에 작은 불, 그 다음에 월지에 작은 불, 그 다음에 불의 계절인 여름에 태어났네요. 자, 이 불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이 시지에 있는 잇목, 나무가 땔감을 떼져와서 불이 더 활활 타기 시작하네요. 본인인 간목도 양쪽에 땔감이 돼서 불을 더 지펴준다는 얘기예요. 이 땔감이 돼가지고. 그러니 이 사주가 나무하고 불이 한 통속이 돼서 불이 활활 타는 불바다 사주가 되네요. 불바다. 그죠? 이 큰 불, 작은 불 상당히 강한데 이 땔감까지, 큰 땔감까지 있어서 상당히 불기운을 강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오술 화국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100%, 120%까지 이루어졌네요. 이 사주는 인오술 화국이 상당히 힘을 얻었다. 100%. 자, 반대로 이 사주도 마찬가지 지지에 보니까 인오술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화국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보자고. 이 화국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계유년, 임술월, 임오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본인이 큰 물, 호수 같은 큰 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자, 시간에도 보니까 나하고 같은 큰 물이 존재하고 있고, 월간에도 큰 물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개가 합쳐지니,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지니 쓰나미가 됐네요. 엄청 큰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작은 개수가 금생수를 받아서 또 합세를 하니 이 물이 천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지지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자, 잇목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젖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오화는 어떻게 되나요? 이 큰 물에 의해서 이런 촛불 정도는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술토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진토요. 흙탕물 안 되는 게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나무가 잇목이 젖어버리면 잇목 안에 있는 병화는 어떻게 되나요? 꺼진다는 얘기예요. 오화도 꺼졌는데 밖에 나와 있는 술 중에 정화도 꺼져버린다는 말이죠. 진토같이 돼버리다 보니. 그러니 불기운이 모든 게 소멸이 돼버렸는데 인옷을 이게 화국이 된다고요? 되는 순간 물이 다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옷을 화국이 1%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물에 의해서. 사주 주변에 물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불은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은 화국이 일어났으니까 불이 확 일어났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위 환경을 봐가지고 얼마나 국을 이뤘는데 힘을 가졌는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는 보니까 사신 합수가 있네요. 사주에. 이 사주에 사신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지 힘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사년 임신월 신의 일 임진 시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본인이 작은 쇠 조각으로 태어났네요. 그럼 시간을 보니까 큰 물, 월간을 보니까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생성이 되어 있네요. 큰 물이네요. 또 지지에 보니까 해수 큰 물이 또 있나요? 이러면 물이 더 커졌네요. 더군다나 신금이 지지에서 도와주고 작은 쇠도 금생수로 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큰 물을 형성했네요. 그러면 이 진토는 거의 흙탕물로 돼가지고 이것도 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물이 강해지면 이 사와 큰 물은 어떻게 되나요? 이 큰 물을, 쓰나미 같은 물을 감당해낼 수 있나요? 나무라도, 큰 나무라도 있으면은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 불에게 땔감이 돼가지고 도움이 되는데 나무도 없고, 흙이라도 있어서 막아주면 좋은데 이 기토 갖고는 아무 막을 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고스란히 사화한테 쏟아지면은 이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신금이 사화한테 손을 내밀어요. 나랑 합해서 물 할래? 이 신금은 어차피 금생수를 하다 보니까 물하고 한편이에요. 물이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화의 의견만 들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화는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물한테. 그래서 신금이 합을 하자 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사신 합수가 되면서 물로 변하면서 목숨을 건진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 사주는 사신 합수가 이루어지면서 물 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합의 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합이 이루어지고 기운이 강해졌다. 자, 이 사주를 보자고요. 이 사주로 보니까 사신 합수가 있네요. 자, 이 힘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무인년, 정사월, 병신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네요. 또 주변에 보니까 월간에 작은 불, 월지에 큰 불이 있네요. 여름에 태어나서 불의 계절이네요. 불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네요. 또 시지에 불이 있어서 나한테 힘을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에 간목도 땔감, 큰 땔감이 되고 또 연지에 있는 인목도 사화한테 큰 땔감이 돼가지고 불이 더더욱 치열하게 타오를 수 있는 여건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도움까지 받아서. 그래서 이게 불바다 사주가 돼버렸네요. 불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 신금은 어떻게 되나요? 녹기 일보직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반대로 됐네요. 앞에 사주하고. 자, 신금이 높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화한테 꼬신다는 얘기예요. 너 나하고 합해해서 물 하자. 그래서 좀 이 사주를 좀 시켜보자고 고언을 요청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화 입장에서 보면은 얘하고 합을 해서 물이 되게 되면은 자, 주변에 불기운이 이렇게 강해요. 땔감까지 있는 불이 강해버리면은 순식간에 증발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 세력들이 많은데, 괜히 물이 돼가지고 얘들하고 적을 질 이유가, 불하고 적을 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을 안 받아줘요. 사화가. 이 많은 내편들이 있는데, 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사실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신 합수는 안 이루어지면서 사신 합수의 힘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신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신가요? 예. 다음 이 사주는 묘술합파가 있네요. 묘술합파가. 자, 사주를 보자고요. 본인이 큰 불. 또 옆에 보니까 월간에 큰 불이 있네요. 월지를 보니까 큰 땔감들이 이렇게 또 땔감으로 불한테 던져주니 불이 더 활활 타오르네요. 시지에 있는 묘목도 힘을 더해주네요. 이 사주는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이 물은 또 나무한테 힘을 줘버렸네요. 작은 물은 수생목을 해서
물은 쪼그라들어서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불바다 사주가 됐어요. 그러니 묘술 합비 화가 돼가지고 불기운을 더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합은 이루어졌고 100%의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묘술 합화가. 이해가신가요? 자, 다음 사주는 똑같이 묘술 합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주를 보면은 임자년, 임자월, 경술일, 김효시에 태어났네요. 겨울에 태어났네요. 겨울이면은 추위가 한창인데 연주, 월주에 보니까 큰 물이 쏟아지고 있네요. 큰 물. 이거는 호수같이 큰 물이 2개. 그러니 합쳐지니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고 자수까지 합쳐지니 이 물이 한 통속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쏟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금생수까지, 경금이 금생수까지 받으니 이 물이 쏟아져 내리면 이 술토는 거의 진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흙탕물 안 되면 다행이라는 얘기죠. 워낙 물이 세다 보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나무는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쓸려. 젖어버리고 쓸려 내려. 이 묘목 조그만 나무 정도 쓸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술탄의 정화는 당연히 꺼지겠죠? 자, 묘술 합화라는 거는 이 나무가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생한다고 해서 합이 돼서 불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불이 더 커진다는. 근데 이게 불이 다 꺼졌다는 얘기예요. 또 나무는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젖어졌다기보다도 이미 부목이 돼서 떠날라간 상태에서 이 꺼진 불을 생할 수가 있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물에 묘술 합화가 되는 순간 이 물한테 다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젖어 있고 조그만 나무고 불은 꺼져 있어서 이거는 화국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주위에 쇠와 물이 아주 냉한 물까지 합세가 돼서 이 묘술 합화는 불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불이 일어날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신가요? 자, 또 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합이 한자가 빠져가지고 있는 경우죠. 자, 여기 보니까 사축 반합이 눈에 보이네요. 이게 이루어지는지 보자고요. 건국으로. 자, 경진년, 신사월, 기축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네요. 자, 여름에 태어났지만은 이 불이 나무의 생조를 받을 수 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나무는 없네요. 또 같은 불에 생조를 받는가 보니까 오화가 있는데 이 오화가 축토, 언 땅에 힘을 뺏기고 있고 경금의 냉한 기운에 힘을 뺏겨가지고 힘이 전혀 없네요. 그 다음에 나무에 도움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약해졌네요. 이 사화 역시 오화가 약해지니까 이 축축한 진토 있죠? 물을 품은 진토한테 힘을 뺏기고 또 언 땅에다 힘을 뺏기고 이 냉한 쇠한테 힘을 뺏기다 보니까 불기운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서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이 서서히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화는 열기를 잃어서 경금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에 쇠기운도 상당히 많고 축축한 흙도 포진돼 있어서 이 사주가 사화가 힘을 잃어가지고 온도를 잃어서 사축 반합이 주위에 쇠기운도 많다 보니까 반합이 이루어졌네요. 이 쇠기운 보이시죠? 그래서 사화가 열기를 잃어서 사축 반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는 해묘 반합이 보이네요. 눈에. 이게 이루어지는지 보자고요. 기유년, 정묘월, 정해일, 신해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사주를 보자고요. 본인이 작은 촛불로 태어났는데 옆에 촛불이 힘을 보태주고 있고 묘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형상이라 약간 힘을 얻었다라고 봤는데 이 나무가 묘위층으로 또 깨지고 또 보니까 해수 큰 물이 2개나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물이 됐죠. 저수지같이 큰 물이 2개가 합세하니 큰 물이 형성되고 또 금생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묘위층이 아니더라도 이 묘목 정도는 한 방에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수생식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젖은 나무가 불을 생할 수가 있나요? 연기만 나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거의 부목이 되고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온기가 없다 보니까. 그럼 나무 기운이 묘유충도 되고 그래서
전혀 나무 기운이 없다니. 오히려 사주에 물 기운이, 물이 금생수를 받은 물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 기운은 사라지고. 근데 이 사주가 해묘 반합이 된다고요? 안 되죠. 물이 판치고 있는데. 나무 기운이 좀 주변에 상당히 좀 기운을 가져야 해묘 반합이 되는데, 이 사주는 오히려 물이 나무를 갖다 밀어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해묘 반합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과 같이 제가 여러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합의 힘이 100%인지 50%인지 10%인지 1%인지를 판단하셔야 그 사주가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합이 육합 같은 경우는 묘술 합파가 이루어지는지 사신 합수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주에 일호술하고 글자만 있다고 해서 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를 글자로만 봐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합, 방합, 육합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졌더라도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 코너를 오늘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편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